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파트 4 이전 강좌 들으시고 지금 두 번째 강좌 오셨는데 조금 약간 의심이 좀 들지 않으세요? 아, 로빈 강사가 구라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파트 4는 귀로 문장을 듣고 그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제가 이전 강좌에서는 듣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건 누구나,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혼자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그걸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강좌를 만들었다? 그건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봐도 시간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강좌에서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없는 거, 단기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학원에 다니는 이유도, 저는 뭐라 그럴까요? 학원에 다니는 건 물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 스스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다닌다. 약간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둘 다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굳이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두 번째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짧은 시간 동안에 파트 4, 특히나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 시크릿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니까요. 일단 듣고 하는 건 여러분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다른 여타의 강사분들의 강좌를 한번 보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제 강좌에서 말하는 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이 비싼 토익 스피킹 시험에서 고득점을 단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하면 듣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팁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4 드디어 여러분에게 어떤 팁을 드릴 텐데요. 화면에 보시면 자, predic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좀 긴장되지 않으세요? 내가 모르는 어떤 방법을 과연 로빈 강사가 소개를 해줄까 생각을 하실 텐데, 예측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예측하는 방법, 준비시간 45초 동안 예측을 하는데요. 문제는 7, 8, 9 이런 순서대로 나오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건 7번, 9번, 8번 순서로 예측을 할 거예요. 7번, 9번, 8번. 그리고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점은, 한 번 답으로 나온 정보는 그 다음 질문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정보가 두 번 답이 되지는 않는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7번으로 보통 나오는 건 when and where. 보통 표가 있으면 표 위쪽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에요. 좀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문제에서 언제 오픈하고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레코드. 선생님, 첫 번째 레코드라는 게 뭔가요? 라고 하실 텐데, 이 첫 번째 레코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잠시 후에 여러분이 예제 문제에서 보셨던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해 놓으세요. when and where, 그리고 첫 번째 레코드. 그리고 9번은 30초 답변짜리 질문이어서 일단 공통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공통사항이라 함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단어, 같은 숫자가 들어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구문, 같은 숫자, 같은 표현들. 그리고 만약에 공통사항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두세 개의 레코드가 몰려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제는 공통사항 위주로 제가 지금 꾸며놨고요. 두세 개의 레코드가 답이 되는 경우도 요즘엔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은 파트 4의 강좌가 다 끝나고 예제 문제로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9번을 제외하고 8번은 일단 변동사항이 있는 거예요. 뭐 10시에 하기로 했는데 11시에 시작한다든지, 연설자가 바뀌었다든지, 장소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고, 요즘 들어서는 특이사항, 별 표시가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레코드에 비해서 뭔가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7번, 9번, 8번 순서대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요 표현은 지금 처음 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딕테이션 하지 마시고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블로그하고 링크를 시켜놨으니까 거기에서 바로 다운받으시면 이 표를 그대로 여러분이 출력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제 문제에서 봤던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예제 화면에서 봤던 걸 다시 좀 크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강좌를 하려고 그랬더니 좀 전에 게 생각이 안 나시죠? 자, 그러면 화면을 조금 더 보기 좋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좀 전에 우리가 예측하는 것들을 봤던 거고, 그 다음 여기서는 좀 전에 봤던 표예요. 7번은 when and where 하고 첫 번째 레코드라고 했으니까 화면에 보시면 when and where 언제 어디서 됐느냐, 요게 7번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혹은 첫 번째 레코드라 함은 요렇게 나와 있는 가로로 표현되어 있는 이 정보 전체, 한 줄 전체를 하나의 레코드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레코드, 두 번째 레코드, 세 번째 레코드, 네 번째 레코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7번은 when and where나 첫 번째 레코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요. 9번은 공통상, 글자가 같은 거, 숫자가 같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 데이트를 봤더니 여기 숫자 같은 거 있네요. Monday, September 13 나와 있고요. 그리고는 뭐 September가 쭉 나와 있기는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많은 정보는 나오지 않아요. 공통상이라 하더라도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나와 있는 게 나오지 이렇게 전 레코드에 걸쳐서 나와 있는 공통상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면 공통상 없고요. 룸도 보면 공통상 있죠. 오디토리움이 셋, 네 개가 나와 있는데 네 개는 너무 많아요. 30초 안에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맥시멈 3개짜리예요. 이벤트는 공통상이 없고요. requester, 요구하는 사람인데 보통 연설자가 되겠죠. 파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파커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레코드가 3개가 있기 때문에. 2개짜리도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빈도수로 봤을 때는 2개의 공통상이 있는 것보다는 3개의 공통상이 있는 부분이 훨씬 잘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코드가 지금 7번하고 9번에서 겹치는데요. 제가 이전 강좌 혹은 좀 전에 제가 같은 레코드가 2번 답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번의 가능성이 높은 게 파커로 포함된 첫 번째 레코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7번으로 우리가 더 확률이 높은 건 when and where, 그리고 9번은 파커가 담겨있는 3개의 레코드가 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 방법을 잘 받아들이시면 굳이 듣기를 하지 않아도, 만약에 듣고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예측한 것과 비교해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답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8번은 변동상인데 지금 표에서 보는 변동상은 없지요. 넘어가고요. 특이사항도 없어요. 그러면 같은 정보가 2번 답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이 3개 중에 하나가 8번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3개 중에 하나. 되셨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알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이시는 표가 있고요. 7번은 첫 번째 when and where하고 첫 번째 레코드가 있고, 그렇죠? 9번에 있어서는 오디토리움, 좀 전에 봤던 Monday, September 13 일단 뺐습니다. 2개짜리니까 4개짜리 너무 많고요. 3개는 파커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레코드가 겹쳐요.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게 7번의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2개인데 두 번째가 9번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7번은 when and where가 되는 거고 9번은 파커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8번은 이렇게 나와 있는 다른 레코드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8번이 된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7번은 when and where하고 첫 번째 레코드, 9번은 공통상.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표는 이게 실전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전 문제긴 하지만 대부분의 표에서는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은 7번하고 9번을 제외한 데서 나온다더라. 특히나 변동사항이나 혹은 특이표시, 별표시라던가 괄호표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꼭 익혀 놓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파트에서 어떻게 영작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